젠슨왕의 한마디에 출렁였었던 양자의 주가가 드디어 좀 회복하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락한 폭에 비해서 유의미한 상승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하루 쉬었었던 나스닥 시장, 우리가 데이마켓 그리고 애프터마켓을 좀 면밀하게 좀 지켜본 결과 데이마켓 같은 경우는 15%까지 시간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사실 보여줬었거든요. 물론 하락한 폭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승폭입니다. 하나둘씩 양자 업계 관련된 그리고 AI 관련된 인사들이 이 젠슨왕의 말이 얼마나 경솔했고 양자는 지금 당장 이미 일상에 활용이 되고 있고 양자 컴퓨터 출시가 15년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전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지금 당장 양자의 이미지를 쇄신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 둘씩 여전히 저가 매수임에는 유효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 양자 컴퓨터 관련된 인사들이 어떤 식으로 좀 반박을 했는지, 자 오늘은 포브스에서 나온 공신력 있는 이 과학 일간지에서 나온 요 양자 컴퓨터 그리고 월드 콩그레스 양자 학회에서 전면적으로 반박한 그 내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 양자를 투자함에 있어서 뭐가 젠슨왕의 정말 말도 안 되는 한마디 15년 30년 걸린다 이걸 믿을 것인지 아니면 양자 업계에 있는 사람의 말을 믿을 것인지 여러분들의 판단이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 좀 짧고 간결하게 가지고 왔으니까 여러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제시어는요. 정말 양자 상용화는 멀었는가에 대한 물음으로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양자 상용화가 멀었다라는 그 말에 대해서 하나둘씩 반박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크게 봤을 때는요. 디웨이브 퀀텀 CEO, 바라치 CEO가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고 이 부분은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었던 적이 있습니다만 한 번 더 소개를 좀 드리면 우리는 이미 상용화를 하고 있다. 30년 뒤가 절대 아니다. 이미 우리는 마스터카드 그리고 일본 업체들과 함께 양자를 상용화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무슨 소리냐? 우리 이미 진행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돈을 못 벌 뿐이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했거든요. 자, 그렇지만 역시나 실질적으로 매출을 내지 못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지금 당장의 상용화 좀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겠죠. 아니 상용화가 되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못 버는데 무슨 상용화냐. 자, 이러한 반박이 가능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디웨이브 시스템의 이 반박은 그렇게 크게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가에도 그렇게 많이 반영이 되지는 않았고, 자 그러면서 말씀드렸었던 게 바로 퀀텀 월드 콩그레스. 자, 요게 언제 열린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1월 10일에 열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여기에서 좀 중요한 멘트들이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아이온큐 이제 관련된 인사들도 나와서 좀 이야기를 했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인사고요. 자 그리고 IBM 인사고요. 그리고 아이온큐 인사가 다 같이 나와서 이 양자의 미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국이 150달러가 아니죠? 155억 달러를 투자를 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40억 달러밖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 미국이 앞으로 좀 더 중국을 넘어서는 이런 흐름으로 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금이 좀 들어올 예정이고, 자 그에 대한 근거로서는 지금 젠슨왕이 말했던 것처럼 15년이 걸린다라고 했었던 양자 컴퓨터가 15년이 아니고 지금 25년이잖아요. 3년 안에 나온다. 3년 안에 쓸만한 양자 컴퓨터 2대 정도 나올 것이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 시장의 규모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좀 얘기를 했는데요. 2024년 퀀텀 마켓 오버뷰입니다. 한마디로 2024년의 시장입니다. 173빌리언 달러 정도였다라는 것인데, 자, 1730억 달러의 시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어마무시한 양이고 1730억 달러면 대충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을 해보면, 자, 뒤에 공을 3개 붙이고 1.5로 곱하면 되죠? 자, 대략적으로 얼마가 나옵니까? 자, 대략적으로 환율을 1,600원이라고 적용을 했을 때 지금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276조가 나옵니다. 276조 시장이 이미 2024년에 나왔고 앞으로 더 성장할 예정인데 무슨 상용화가 안 됐냐,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반박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한테도 친숙한 현대차를 고객사로 지금 맞이했다. 그리고 아마존 웹 서비스 아마존을 고객사로 가지고 왔다. 그러면서 아이온큐에 한정된 얘기긴 합니다만 올해 매출을 2배로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래 왔다는 거고, 지금 매출을 계속해서 더블링을 치고 있다는 거는 이게 양자가 상용화되는 단계지 뭐가 양자가 상용화가 안 되고 있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물론요 이 현대차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 거고 아마존도 마찬가지일 거고 전부 다 어디를 통해서냐, 결국은 엔비디아를 통해서긴 합니다.
엔비디아와 함께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맞이한 고객사이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가 판단력이라기보단 엔비디아 젠슨왕의 말이 좀 더 신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양자가 기술이 부족한가? 부족하지 않대. 근데 돈을 못 번대잖아. 근데 돈을 잘 번대. 그럼 뭐야? 뭐가 부족한 건데? 기술력이 부족해? 아니었죠. 돈을 못 번다? 아니었죠. 자, 그러면은 이제 남은 건 뭐죠? 이제 젠슨왕한테 남은 거는 뭐가 있습니까? 기술이 부족한 것도 아니야. 15년, 30년 걸리는 것도 아니야. 돈을 못 번다? 쓸만한 거 안 나온다? 나온대잖아요. 전문가가 직접 나온대잖아요. 2028년 요때까지 2대 나온대잖아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지? 결국은 젠슨왕의 이 GPU, 자, 이제 아이온큐가 개발하고 있는 QPU를 견제하는 그런 멘트지 않았나에 대한 의심이 좀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포브스에서, 이 과학 저널에서, 자, 엔비디아 CEO가 놓치고 있는 것 about quantum computing, 바로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미스트, 놓쳤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고, 내지는 실수했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정확하게 비판을 하고 나섰다는 겁니다. 제이슨 스나이더라는 AI 관련된, 그리고 이머징 테크놀로지스, 자, 에너지 세이빙 관련된 이노베이션, 자, 혁신 관련된 전문 기자가 쓴 이 기사를 좀 발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설명만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내용이 좀 깁니다. 그래서 뭐 중복되는 내용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번역을 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요거 좀 순서대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글쓴이가 얘기하는 건요, 이제 분석에서 양자 및 고전적 컴퓨팅의 한계, 이런 식으로 좀 카테고리를 나눠서 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직역을 한 거다 보니까 조금은 어순이 좀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좀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데, 자, 양자가 지금 고전적 컴퓨팅의 한계를 깨부쉈다는 데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기존 고전 컴퓨터는 AI 시대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이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건 해외 속담이거든요. 자, 건초에서 바늘을 떨어뜨리면 이거 찾기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거는 양자 컴퓨터는 이게 동시에 처리하기 때문에 이런 복잡성을 해결하는데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는 무조건 필요한 거고, 니네가 양자가 없이 어떻게 AI 시대로 가려고 하는 거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엔비디아, 우리는 AI 시대로 가는데 뛰어난 GPU를 만들어서 AI 시대로 넘어가는데 양자는 없다? 이거는 반쪽짜리 미래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양자 작동 방식을 좀 예시로 들었는데요. 양자 작동 방식을 예시로 들었다는 거는 결국 이제 큐비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서 큐비트, 자, 0 또는 1, 이진법만 사용하는 기존 고전 컴퓨터가 이제는 0과 1을 한 번에 표현하는 큐비트, 비트가 아니라 이제 큐비트로 넘어감에 따라서 뭐가 중요하다? 에너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흐름 자체가 AI 칩,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서 필요한 전력, 이런 흐름으로 가는 사이클이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저는 이제 2025년 이런 흐름이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AI 칩이 탑재된 로봇이 나오는 거고, 자, 그러면서 뭐 꿈의 배터리 전고체도 나오는 거고, 전력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뭐 SMR도 나오고 하는 이런 커다란 하나의 AI 2025년 로드맵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자, 결국은 이렇게 동시에 작동을 하게 되면 어떤 세이브가 나오냐? 결국은 전력이 세이브가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 모든 AI의 종착역 데스티네이션은 전력 문제로 간다는 겁니다. 초전도든 이온 트랩이든 상관없이 어쨌든 전기 저항을 안 받게 하거든요. 초전도도 마찬가지고, 이온 트랩은 전기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게 만드는 거고. 자, 그러다 보면 결국은 전력 문제를 결국은 해결하기 위해서 전력 문제 때문에라도 양자로 가야 되는 거고, 자, 앞서 봤던 것처럼 고전적 컴퓨터, 이 복잡한 해결을 위해서라도 양자로 가야 되는 거고, 결국 데스티네이션은 무조건적으로 양자로 가게 돼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이거죠. 자, 그러면서 젠슨왕이 얘기를 했었던 그 시간 관련된 문제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퀀텀의 전략적 힘이라고 하는데, 자,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분야를 가지고 왔습니다. D-Wave 관련된 내용을 좀 가지고 온 건데요. 양자 컴퓨팅은 이미 마케팅 물류 쪽에서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용화된 분야는 적습니다만 마케팅 쪽에서 활용이 되고 있다. 자, 몇 주 동안 분석이 필요하지만, 왜냐면 이 마케팅 자체는요, A로 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여기로 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수많은 선택의 여지를 남기잖아요.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자, 그리고 물류도 마찬가지고요. 분류를 해줘야 되니까. 근데 이거를, 이 수천 개의 변수를 슈퍼컴퓨터는 지금 단숨에 해결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D-Wave 퀀텀에서 얘기를 했었던 마스터카드가 적용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여기에 있는 분야라는 겁니다. 자, 보는 것처럼 ROI를 극대화하기 위해 예산을 동적으로 재분배합니다. 자, ROI 뭐죠?
투자 수익률을 얘기합니다. 투자금 대비 얻어내는 금액을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이렇게 투자했을 때 얻어내는 금액, 이런 걸 복합적으로 계산을 해서 이 예산을 재분배를 해준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 양자 컴퓨터를 통해서. 양자 컴퓨터를 통해서 물류를 어떻게 분배하면 나한테 돌아오는 금액이 더 높은지 계산을 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실시간 소비자 감정에 맞춰 캠페인 출시를 조정하세요. 번역이 좀 그런데요. 어쨌든 실시간으로 소비자들의 니즈가 바뀌잖아요. 근데 요거를 계속해서 계산을 따라가다 보면 따라가기 힘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양자 컴퓨터를 적용을 하면 실시간으로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시간 고객들의 니즈를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자, 최고의 참여를 통해서 플랫폼 전반에 가지고 광고 배치를 추적하세요. 이거는 지금 마케팅 분야에 있어서, 자, 가장 여기다 배치를 했을 때 가장 많은 참여를 이끌었었던 그 종합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을 해서 어디다가 광고를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광고를 가져올 수 있는지 마케팅 분야에 지금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양자 컴퓨터가 기본적인 요런 단계에 적용이 되고 있고, 결국은 이 또한 상용화가 맞고 상용화가 점차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지금 젠슨왕의 이 발언은 굉장히 경솔했다. 양자는 이미 우리 생활에 적용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전면적으로 반박하는 요 저널을 좀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본인이 직접 D-Wave와 협력했었던 내용을 이렇게 자기소개를 좀 하는데요. 내가 D-Wave에서 직접 협력을 해보면서 엄청나다라는 거를 직접 느꼈어. 자, 그러니까 젠슨왕 너는 뭐 알지도 못하면서 떠드니 네 물건 팔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거 정말 대단한 거니까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포브스에서 이 양자 관련된 이 상용어 관련된 실제 예시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이 비전에 대한 좀 제시가 어느 정도 나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양자 협회에서도 전면적인 반박에 나선 상황이고요. 그 외적으로 저널리스트라든지 CEO라든지 관계자들도 반박 기사들 그리고 반박 언론을 좀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가장 핵심은 지금 많이 빠져 있는데 지금 다시 사도 되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저는 일단 반반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새로 사시는 분들, 새로 진입을 하시는 분들은 오케이지만 지금 추가 매수를 고려를 한다든지 이러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릴 필요는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양자 컴퓨터의 급락 자체가 양자의 문제도 맞겠지만 이 젠슨왕 말 한마디에 이렇게까지 떨어졌다라는 것은 결국은 지금 가장 근본적인 양자의 기술을 의심해서라기보다는 지금 당장 돈을 못 벌고 있음에 가장 좀 데미지가 컸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 IBM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젠슨왕이 얘기를 했을 때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다는 건 아이온큐가 문제점이 뭐겠냐? 양자 기술이 부족했었냐? 아니죠. 근본적으로 지금 돈을 당장은 못 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사실 판단을 하는 건데 지금 시장 자체가요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시장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금리 인하가 되면서 시중에 돈이 풀리고 그 풀린 돈이 자 대장 섹터로 재분배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이 금리 인하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 1월 20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요. 자, 취임을 하게 됐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 더 트럼프 리스크라고 해야 될까요? 이 보편 관세에 대한 부분 때문에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번 자극될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서 금리 인하 원래 4회였는데 2회로 줄였죠. 연 4회에서 연 2회를 줄였습니다. 근데 이것마저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시중에 돈이 덜 풀릴 수 있다는 거고 지금 탄력을 받았던 기술주 라인에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당장 돈을 못 버는 기업들이 고금리 시장을 조금 더 버텨야 되는 흐름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금리 시장이 지속되면 결국은 적자가 지속되고 투자금 유치를 하지 못한다면 회사 유지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SMR 지금 당장 못 벌고 있죠, 돈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엔비디아 쪽에서 분명히 호재가 나왔습니다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캐파가 굉장히 작아요. 자, 그래서 앞으로 돈을 많이 벌겠지만 지금 당장 돈을 못 버니까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SMR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요 결국은 돈을 잘 버는 섹터 기업들만 살아나는 시장이다. 결국은 양자가 요만큼 떨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고점을 회복하기는 지금 당장 쉽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어쨌든 과대 낙폭이고 전 인원이 그대로 들어오긴 시장이 분명히 바뀌었거든요. 자, 그래서 과대 낙폭 구간은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다시 한번 전고점 그리고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승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트럼프 리스크도 마찬가지고
자,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인상, 결정 유무가 또 1월 24일에 공개가 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또 미국이 일본을 공격을 하나를 했습니다. US 스틸 인수를 바이든 대통령이 막아내면서 일본이 미국 때문에 지금 금리를 못 올리고 있는데 미국이 이렇게 호의적이지 못하면 우리는 좀 쉽지가 않다. 이번에 금리 올려야 돼.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금리를 올리는 1월 24일 그리고 트럼프가 취임하는 1월 20일 이때 시장에 요동치는 이 뎁스가 굉장히 깊을 거로 좀 예상이 되거든요. 자, 그리고 그 시기를 지나면서 환율, 그 달러 가치는 급속도로 하락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달러가 미국 시장에서 이탈을 굉장히 많이 할 것이고 그게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죠. 자, 그리고 달러가 하락을 한다면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은행 쪽에서 매도하는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달러가 하락하면서 시장이 하락하는 흐름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 기간 1월 20일에서 24일 이 사이에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장 속에서 자, 지금 가뜩이나 변동성이 심한데 양자가 과연 금리가 인하되지 않는다라는 의심이 조금이라도 들었을 때 주가가 하락했던 양자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이거는 물론 가봐야 알겠지만 굳이 우리 이런 리스크를 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이제 이런 시기를 지나게 되면 1월 24일이 지나고 나게 되면 일본 금리 맞춰 나가면서 자, 그리고 결국은 미국에서도 금리 인하를 하기는 할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 금리 인하라고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해서 금리가 맞춰지다 보면 시중에 매도된 달러가 풀리겠죠. 일시적으로 시장이 눌리겠죠. 자, 그러면 시장을 돌아다니는 그 돈이 뭐 채권 시장을 갔다가 코인을 갔다가 결국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목적지 종착지는 어디죠? 결국은 나스닥일 겁니다. 우리가 조 바이든 시절에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을 때 시장이 엄청나게 상승했었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을 겁니다.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완화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 풀리는 그 돈이 결국은 주식시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었던 건데 결국은 시장에 돈이 다시 들어오는 그 시기가 양자가 다시 한번 날아가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시대에서 절대로 중국한테 첨단 기술을 뺏기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자,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양자 관련해서 중국, 유럽을 뛰어넘는 미국의 투자가 이어질 거고 자, 핵심은 뭐냐면 1월 20일과 1월 24일에 그리고 1월 24일 이후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자, 20일에서 24일 이전에 매수를 하실 분들은 매수를 하셔도 좋겠습니다만 신규로 잡아가시는 분들에 한해서 대신에 나눠서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나눠서 좀 대응을 하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자, 지금 기존에 평단가가 상당히 높아서 물을 좀 타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길게 보실 분들은 추가 매수하실 여력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1월 24일 이후에 시장의 안정세에 들어가고 나서 그때 좀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요 기간 1월 20일과 24일 요 사이에 일본의 금리 인상 유무와 1월 20일 트럼프 취임 요 사이에 시장의 변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이런 리스크를 굳이 짊어질 필요는 없고 다만 지금 굉장히 많이 빠져있는 양자의 주가가 양자 인사들의 반박으로 인해서 갭을 메워주는 갭 상승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요게 나온다 라고 한다면 사실 짧게 보시는 분들은 지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양자를 길게 바라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은 차라리 바닥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완전한 궤도에 올라타고 나서 우리가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결국은 어쨌든 이 젠슨왕 발언 이전의 주가 위에서만 잡지 않으면 결국은 싸게 사는 건 마찬가지니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하나둘씩 양자에 관련돼서 2025년 양자의 해입니다. 자, 유엔에서 미쳤다고 아무것도 없는 그 가짜 기술을 2025년 양자의 해로 지금 지정을 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쨌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이 폄하하는 그리고 가치를 떨어뜨리는 발언들이 비단 젠슨왕에만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결국은 기업들 입장에서 본인 밥그릇을 챙겨야 되니까 양자가 활성화되게 되면 결국 밥그릇 잃는 회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들까지 하게 됐을 때 그리고 그게 전부 다 주가에 반영된다라고 하게 됐을 때는 우리가 기술의 가치는 알겠지만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가장 최적의 타이밍에 우리가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상용화가 2025년이든 2028년이든 긴 거는 맞으니까요. 최대한 저렴하게 물량을 천천히 담아간다. 자, 그리고 어쨌든 비난하는 사람의 목소리도 제대로 듣되 걸러서 듣고 찬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되 그 부분도 걸러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의 월드 퀀텀 컨퍼런스의 이야기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이 포브스 기자의 이야기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 여러분들 숙지하시면서 앞으로 양자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프로도 함께 여러분들과 양자 관련된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나갈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셔서 앞으로 양자 이야기 함께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양자 신드롬, 다시 한번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양자 관련된 이야기 알기 쉽게 여러분들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오늘 내용 꼭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운영하고 있는 주식 공부방, 미국 주식 공부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미국 주식에 사실 관심은 있는데 좀 생각보다 많이 접근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뭐 세금 문제도 있을 거고 ETF를 사야 되는지 어떤 계좌를 활용해야 되는지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들 좀 고민하다가 늦춰지는 경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그런 일 없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식 공부방 또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 하고는 싶었는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계좌 개설 어떻게 하는지 이 세금 문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느 증권사를 활용하는 게 좋은지 이런 분들 어떤 상품을 사야 되는지 ETF를 사야 되나 종목을 사야 되나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은 제가 한 번에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주식 공부방 이 방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면 제가 전부 다 무료로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식 공부방 입장 방법은 1668-5284번 제가 수신 전용 번호로 이렇게 하나 개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1668-5284번 제가 수신만 가능한 번호이기 때문에 요거는 요 활용 용도 빼고는 다른 방법으로는 이용하지 않는다는 점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1668-5284번으로 공부방이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되겠고요.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눌러주시고 구독자 분들이라면 모두 다 무료로 공부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뭐 하는 분이냐 자기소개를 좀 굉장히 늦게 하는 것 같은데 말씀을 간단하게 드려보면 저는 투자 자산 운용사입니다. 그래서 자격증 없이 그냥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요. 저도 재증을 걸고 문제가 생기면 재증이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는 점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1,482분과 함께하는 요 박준영 자문역이라고 돼 있죠. 자산 운용사로서 자문역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자문을 해드릴 수 있는 역할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많이들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들 많이들 좀 물어보실 수 있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는 모두 다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에서 뭘 하느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 당연하게도 뭐 일론 머스크 관련된 요 내용들도 공부방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요런 이야기들 뭐 미고비 얘기도 있고 배터리 관련된 얘기들도 있고 단순하게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텔레그램 공부방에서 얘기가 나오는 중에 350%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어떤 부분들이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만 들어오셔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아이온큐 양자 컴퓨팅 굉장히 또 떠올랐을 때 여러분들한테 또 소개를 드렸었는데 요 아이온큐도 여러분들 또 양자 컴퓨팅 또 말씀을 드리는 동안에 3배 가까운 상승을 또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주식은 굉장히 정직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주제 그리고 나오고 있는 논쟁거리 호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정직하게 좀 반영이 되는 또 주가에 반영이 되는 또 시장이 미국 주식이다 보니까 여러분 요거 참여 많이들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그러면 지금 고가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테슬라가 많이 올랐으니까 좀 되게 부담스러워요. 많이 올라봐야 $1,000 가봐야 뭐 2배 아닌가요? 1년 동안 2배? 이럴 바엔 그냥 국장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되는가 여러분들한테도 이렇게 좀 보고서로서 좀 살만한 종목들 괜찮게 보고 있는 종목들 분석 보고서들도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매일매일 또 시황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좀 미국 시장이 돌아갔는지 지금 뭐 미국 경제 지표가 어떤지 반드시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일일이 찾아보면 귀찮잖아요. 요거 여러분들
주식 공부방에서 우리 구독자라면 모두 다 드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시겠는 분, 미국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모두 다 참여 1668-5284번으로 공부방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요, 항상 고점이다라는 소리를 10년 넘게 들어왔습니다. 지금이 고점인 것 같죠? 내년이 고점, 내년 되면 또, 작년에 살 걸. 내후년 되면, 작년에 살 걸. 사실 미국 주식은 시작을 할 거라면 가장 빠르게 하는 게 좋습니다. 물려도 나스닥에 물리라는 얘기가 있죠. 결국은 전 세계에 돈이 몰리는 시장이 미국 시장 나스닥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에 관심이 있는데 하는 법을 몰라서 하는 시대는 사실 이미 지나갔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를 만나셨으니까 제가 운영하는 공부방 들어오셔서 도움들 많이들 받으시고 앞으로 어떤 기업을 좀 사야 되는지 주목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 좀 미국 시장을 또 배워가는데도 실제로 이렇게 관심만 있는 게 아니라 테슬라가 올랐는데 국내 시장에 테슬라 관련주가 뭐가 있어? 이게 아니라 테슬라에 직접 투자하는 또 새로운 또 주식 투자의 이면 국내장에서 너무 많이 되어서 나 주식을 못 하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제 미국 주식을 시작을 하면서 매일매일 좀 수익이 쌓여가는 느낌에 좀 다시 한번 좀 주식의 재미를 느꼈어요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 주식을 한 번씩은 안 해보신 분들은 뭐 해보시고 선택을 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하는 거랑 못 하는 거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내가 선택을 하는 거랑 선택지가 아예 없는 거, 내가 미국 주식을 할 줄 몰라서 한국 주식을 하는 것만큼 사실 가장 손해보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반드시 제가 준비해 놓은 공부방 반드시 꼭 한 번씩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또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미국 주식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또 물심양면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들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68-5284번으로 공부방 문자 남겨주십시오.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 더 좋은 내용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나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